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00건 조금 넘었어요. 아마 월말까지 가더라도 2,000건대 중반 정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2,000건대 중반이면은 거래량이 괜찮은 걸까요? 매우 저조한 걸까요? 매우 저조한 겁니다. 작년에도 막 데스켓바우스 난다, 살아난다, 별 난리를 쳤지만 매우 저조한 거래량이었어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량은 약 6,000건 정도가 되는데 2008년 집계 이후, 근데 현재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2,000건. 작년에 데스켓바우스 나고 많이 나올 때도 4,000건도 안 나왔었죠.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총 거래량을 보면요,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그 얼마 안 된 유동성이 아파트로 흘러 들어가면서 아파트 거래량만 조금 살렸을 뿐이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1월 거래량 늘어났다고 엄청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량 회복세, 신생아 대출이 이어받나? 안 받았죠? 신생아 대출의 태반은 대환이었고, 거의 한 70% 가까이가 대환이었고, 그 나머지 중에서 절반은 또 전세였죠.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지개, 집값 반등 촉각, 뭐 이런 기사들 뜨죠. 작년 12월 넘어섰다. GTX 호재 아파트 거래량 들썩 수도권. 호재 인천 경기 아파트 거래량 들썩 서울보다 많다. 거래 절벽 넘어 집값 반등 고지. 그 다음에 송파 대단지 인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송파 2, 3억씩 떨어진다는 기사들 많이 떴죠. 다시 금매가 나오니까 거래가 그나마 되는 거다. 2,000건 돌파. 이런 기사들 뜨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작년에도 막 살아났다고 부추겼잖아요. 근데 매우 적은 거래량인데 지금 1월 거래량 늘어났다고 난리치는 것처럼 작년에도 매매 13만 건 증가, 역대 세 번째 증가폭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2022년이 역대 최저니까. 작년 거래량도 매우 저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저조한 거래량이었는데 2022년이 너무나도 최악이었기 때문에 23년이 굉장히 잘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집 마련할 때 아파트도 살고, 빌라도 살고, 오피스텔도 살고, 다가구 여러 군데 거주지는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죠.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와야지 거래가 되는데 흘러 들어올 돈이 없다. 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만 사람들이 살려고 하죠. 빌라 오피스텔은 워낙 문제가 크니까. 근데 아파트를 살 돈이 없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작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로, 올해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걸 풀어가지고 부동산 중에서 유일하게 아파트만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유동성 총량은 아파트만 보면 안 되죠. 예전 같은 경우는 주거 사다리 해가지고 차근차근 갔잖아요. 처음에 전세나 월세 살다가 빌라 같은 거 샀다가 빌라 팔고 아파트 갔다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주거가 차근차근 상향되는 게 안 되니까 끌어올린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위에서 잡아줘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쭉쭉 몇 개만 올려줬는데 전반적인 거래량은 쭉 빠졌다. 부동산 매매 거래량, 여기 보면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상가, 사무실, 상업 업무용 빌딩, 그 다음에 공장, 창고, 일반이나 집합 이런 것들 다 했는데, 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쯤에도 줄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터질 때도 줄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터질 때도 줄고 있었다. 요거 코로나가 살려놓은 거지 원래 이렇게 줄어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때 작살나는 거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개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근데 문제는 재작년도 마찬가지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전국 부동산의 매매 거래량은 100만 6,019건으로 전년 대비로 10만 건 정도가 감소를 했죠. 매매 거래 금액 역시 계속 감소하면서 그냥 비싸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래로 들어오는 유동성 자체가 매우 많이 빠진 상황이다. 이게 아파트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부동산 시장에 이제 들어올 유동성이 없다. 수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원래 보통 부동산 언제 사요? 적어도 30대 중반은 넘어서죠. 중반 이상. 웬만하면 한 40대쯤 사죠. 그러면은 이 40대를 사기 위해서는 2030이 10년 뒤에 집값이 오른다. 그럼 이때 30대들이 10년 뒤에 집을 사주기 때문이에요. 그 10년 뒤에 살 수요들을 여기다가 다 끌어가지고 대출로 박아놨으니 시장에 들어올 유동성이나 거래가 될 리가 있냐. 물론 되긴 되지만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이게 현실인 거고, 작년에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당연히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이죠. 뭘로?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 핵심적인 이유는요, 금리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DSR을 풀어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특례보금자리론 받았던 사람이 금리 떨어지니까 또 다시 그 일반 주담대로 어마어마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례 규모가 40조가 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동했다고 해놓고 1조도 이동 안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왜? 이 사람들은 DSR 막 40%로 안 되니까 50, 60% 받아가지고 집 샀던 사람들이 다시 주담대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요 1, 20%를 갚고 들어가야 되는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로 겨우 늘려놨는데 올해는 그것도 안 되죠. 왜? 올해 시행되는 특례는 신생아 특례인데, 신생아 특례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애 낳을 만한 시기예요, 지금이? 보통 언제 나와요? 20대, 30대들이 나와야 되죠. 요거는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20대, 30대들 지금 상황 어때요? 일자리가 늘었냐? 소득이 늘고 있냐? 아니죠. 반대로 빚은 많이 늘었죠. 20대 같은 경우는 소득은 줄고 빚은 늘었어요. 근데 금리는 과거만큼은 절대 안 떨어지죠. 이런 걸 보시면 어때요?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애를 낳으라고 해야 되는데, 애를 낳으면 대출 잘해줄게.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낳아라.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요, 그럼 그 전에 낳은 사람들은, 그리고 신생 같은 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애를 사람들이 더 안 낳겠죠. 애를 또 안 낳으면 이런 거 풀어주는 거야. 애를 또 안 낳으면 뭔가 지원책이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상시에 애를 낳았을 때 지원책이 들어가야지 그게 출산율을 살리는 거지, 일시적으로 지금 애 낳으면 이런 혜택 드립니다, 이런 건 절대 안 통해요. 왜냐면은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정부가 돈이 없죠. 말 같지도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때요? 금리 내려간다고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시중금리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보시면 1월 주담대는 4.9조가 증가했고 금리 내려서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소리예요. 금리 내려서 수요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여러가지 그 대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랬던 거고, 실질적으로 금리 내려서 수요 늘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금리 내려서 수요 늘어나서 4조 9천억이 증가를 했는데 왜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하락폭이 커지고 있죠. 매매가는 전월 대비 0.14%포인트 내려서 지난달 하락 전환했는데 내림폭이 커졌다. 서울도 0.07% 내렸는데 0.12%로 늘어났다. 전세 가격 역시 올라간다고 난리는 치지만 지금 상승폭이 꺾인다. 즉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갈 거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내리고 대출 늘어나도 집값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간단해요. 자본주의의 논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폐 가치 하락. 왜?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자본주의에서는 왜 돈을 계속 늘릴까요? 논리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풀려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금리가 5%야. 그럼 100만 원을 빌렸어요. 시장에 풀려있는 100만 원을 누군가가 빌렸다. 갚을 때 105만 원으로 갚아야 되죠. 근데 시장엔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5% 금리를 냈으면 5만 원을 풀어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죠.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러면 이 5%라는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요, 대출 시장 역시도 이만큼의 대출이 있다. 그러면 얘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대출을 유지만 하기 위해서도 유동성이 계속 필요하다는 소리죠. 근데 집값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그 정도의 유동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게 점점 커지는 거죠.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유지비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올해 1월 주담대 엄청 증가했는데 집값 떨어지고 있죠. 작년 12월보다는 집값은 더 떨어지는데 주담대는 덜 늘어났죠. 왜 그러겠어요? 저 정도 이상 유동성이 들어와야지 집값이 살아나는 거지. 저 정도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은 집값을 유지도 못 시키는 정도다. 이자 비용만 따져도.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또 거래량 늘어났다고 호도하는 언론 같지도 않은 인간들, 이런 것만 남은 거지. 지금도 보시면 뭐라 그래요? GTX 호재 때문에 상승 거래다. 절반이 상승 거래다. 절반이 상승 거래라고 했는데 왜 집값 하락폭이 커졌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설 지나고 집값 반등할까? 설 지나고 집값 반토막 날까를 생각해야지. 2차 하락 시작이라고 하더니 신고가 다시 썼다. 이런 것들만 찾아서 하면 당연히 다 보여요. 설 연휴 이후 하락폭 두나 뚜렷. 지금 실질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찍어봐도 2, 3억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GTX 올라탄 집값. 집값은 내려도 전세값은 고공행진이다. 심지어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후년엔 오를 거다. 이런 것까지 호도하는 것만 남았어요. 저런 것들 보셨을 때 뭔가 기민한 사람은 계속 전화내시죠. 왜? 이번 태형건설 나올 때 태형건설이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버티다가 정부에서 경고하고 채권단들이 경고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내놓은 게 뭐였어요? SBS 언론 있잖아요. 건설사들이 언론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식으로 기사를 써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계속 마지막이라도 호구 낚으려고 저런 식으로 호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때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유동성이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었다. 이거를 정부에서 억지로 그 돈의 흐름을 아파트로 바꿨을 뿐이에요.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갈 돈의 흐름,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아파트로 향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근데 그 물줄기도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올해 집값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내년엔 어쩌겠어요? 이게 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